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의원이 최근 지역 민원과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송도동의 한 조선소 작업장. 얼마 전 이 조선소는 인근 저유소 부지에 선박 건조와 수리를 하는 야드장을 추가로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시설 내에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야드장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저런 철 구조물 제작을 하고 페인트가 날리고 철가루가 날이 들어오면은 도시 미완성도 굉장히 안 좋을 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동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아지자 중재에 나섰던 해당 지역 시의원이 조선소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복덕 의원은 지역의 민원에 대해 시의원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당한 민원에 폭력이 난무한다면 어느 시의원이 앞장서 일하겠냐며 개탄했습니다. 포항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시의원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해당 토지는 항만구역 내 저유소 부지로 사전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장 의원과 선후배 사이인 회사 관계자가 한 행동이라며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는 2040년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48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했습니다. 고령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오는 2030년 전체 인구의 31.1%에 이르고 오는 2040년에는 40.3%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넘는 곳이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지자체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차별 사례가 있는 지자체는 전체의 59%인 139곳에 달했고 임금 자료를 확보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법을 위반해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노동부가 이런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관계의 기초질서인 차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에밀레종 축제가 경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에밀레종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 문화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1200년 된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깊은 울림소리를 낼 수 있어 신라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에밀레종이 첨성대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모형 에밀레종을 직접 타종해보며 특유의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처음 잡았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한쪽에는 에밀레종의 주조 과정과 특징 등을 설명하는 전시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저녁마다 황룡사 9층 모형탑 등 한지로 만들어진 다양한 모양의 연등에 불을 밝히는 신라 간등회도 재현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신라 복식 체험과 금관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마당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노는 날이라 가지고 와이프하고 가까운 경주에 놀러 왔는데 이래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왕업도 입어보고 이러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진짜 왕이 된 기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에밀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리는 이번 소리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015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오감철철을 주제로 오는 16일 해도공원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모두 30점의 작가 작품과 포스코 등 철강 기업들이 제작한 작품, 100여 점의 시민 참여 작품이 전시됩니다. 또 아트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거나 이 시대의 철인을 찾는 이벤트존과 대장간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내일은 한글날인데요. 우리의 좋은 글을 두고도 여전히 일제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률인데 특히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형법은 아직도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1조입니다. 가볍다고 얘기하면 쉽게 이해되지만 일본 형법의 경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53조의 장량감경, 95조의 공하는, 164조의 광갱을 소회한다는 표현은 한자에 익숙한 세대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글 말살 정책 시대에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형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60년이 넘도록 이런 일본식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조문은 물론 법원의 판결문까지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변호사가 직접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결의 내용이 당시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설명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법무부는 법률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만들기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저러한 그 입법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필 첨삭하고 그래서 급하게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이 담긴, 우리의 말이 담긴 그런 그 형사법전을 빨리 만들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빠르면 내년부터는 좀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법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어제 열렸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산 임당동 고분군 도굴 사건 등 허술한 문화재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문화재청이 지난 4월 경산 임당동 고분군에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도 도굴 사실을 모른 채 엉터리 해명 자료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 이후 발생한 도굴 사건 4건 모두 고분군과 분묘에서 발생했지만 문화재청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은 지자체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고분군을 전수조사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R&D 예산을 투입한 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R&D 장비 활용도는 2013년 49.8%, 2014년에도 55.7%에 불과했고 2013년 이후 구입한 장비 65개, 81억 원어치는 사용 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사용 실적이 총 10시간 미만인 장비도 94개, 140억 원어치에 달했는데 경북 지역에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음료 포장 시스템과 경북대학교의 레이저 가공 시스템,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의 화학연구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와 관련해 경주 시내 중심 상가 300여 개 브랜드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경주 중심 상가 연합회는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 내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중심 상가 전 브랜드가 아웃도어와 아동, 여성복 등을 30에서 7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각종 거리 공연과 솜사탕과 풍선 나눠주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경북대학교가 미국의 학교평가 전문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평가에서 국내 대학 가운데 8위,
세계 순위로는 457위에 올랐습니다. 57개국 10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경북대는 국제협동 연구 부문에서 121위, 지역적 연구 평판도 부문에서 147위를 차지했습니다. 학문 분야별 순위에서는 경북대가 물리학 분야에서 국내 4위, 국립대 1위로 연구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공무원 노동자 단체 경북협의체가 오늘 영주에서 제14대 출범식을 갖고 공무원의 기본권 확보와 공직문화 개혁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학동 회장은 공무원 노동자 단체가 이념과 노선을 초월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경북협의체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경상북도가 부단체장과 5급 공무원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시군과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5번째 절기인 한로였습니다. 하늘이 쾌청하고 드높았는데요. 한글날인 내일도 맑겠고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쪽은 한낮에 가을볕이 따사로웠는데요. 한글날인 내일도 쾌청하고 포근하겠습니다. 오전 동안 구름이 다소 지나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바깥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공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포항은 16도, 울진은 1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이해서 나들이 계획을 세우신다면 도톰한 외투와 머플러를 챙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지나다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다가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중부 먼바다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파도가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모레인 토요일에는 울진과 영덕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